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72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회차는 예상대로 2월이 났습니다. 역시나 주중 세리에와 리그왕은 배팅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72회차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거 EPL과 라리가가 주중에 컵 대회를 좀 치렀기 때문에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팀이 있고 없는 팀이 있고, 또 경기를 했음에도 로테이션을 돌린 팀이 있고 아닌 팀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배팅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 대 리즈의 경기입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주중 컵 대회 일정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많은 상황입니다. 기대치 떨어집니다. 다만 브라이턴이 아직까지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 홈 어드밴티지가 꽤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즈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연패 탈출에는 성공을 했지만 경쟁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약팀 상대를 제외하면 꾸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팀의 주축 수비수 구드문드 손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브라이턴이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패배가 없고요. 홈에서는 리즈 상대로 패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리즈 승은 과감히 배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브라이턴이 주중 컵 대회 일정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고 부상 이탈 자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브라이턴 승을 마냥 누른다. 이것도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브라이턴 무를 과감하게 좀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랜트포드의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0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고평가는 어렵고요. 최근 리그 일정에서는 3경기째 승리 없이 1무 2패 기록 중입니다. 부상으로 수비수 크리스 리차즈가 부상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주중 일정 피로도로 인해서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브랜트포드는 직전 경기 그림집이 상대로 원정에서 0대 5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위권 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긴 하지만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는 좋은 상태고요. 최근 공식전 3경기째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휴식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피로도조차 좀 없는 상황이고 부상으로 주전 미드필더 야르몰류크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흐름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작년 맞대결에서 브랜트포드가 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이번 경기는 양팀의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 차이가 좀 극명하고 브랜트포드의 최근 기세 그리고 크펠의 최근의 리그전 약세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브랜트포드 승 누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풀럼 대 올버햄턴의 경기입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 위컴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리그전 4연패를 기록 중이고요. 주전급 자원들이 다수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리그 일정에서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자, 올버햄튼은 직전 경기 첼시 상대로 홈에서 3대 4로 패배를 했습니다. 주중 일정에 로테이션을 좀 주긴 했지만 그래도 피로도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부상으로 수비수 도어티와 로드리고 고메스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직 리그 일정 승리 없이 2무 7패를 기록 중인데 반등 포인트를 지금 잡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생각보다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양팀의 기세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버햄튼이 무승이기 때문에 올버햄튼 승 가는 거는 배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풀럼을 그냥 승을 찍기에도 풀럼도 부상자들이 많고 직전 리그컵 대회긴 하지만 위컴한테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승을 누르는 것도 뭔가 포인트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단일 마킹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노팅엄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새로운 감독 부임 후에 조금은 전술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공수에서 주축 자원들이 다수 이탈을 했는데 스쿼드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 지금 감독의 경쟁력이 빨리 좀 입혀질지는 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홈에서 4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쾌조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수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노출하고 있으며 주축 수비수인 맥과이어가 빠지는 부분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이 오른 맨유의 기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작년에는 노팅엄이 맨유 상대로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성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최근 이슈들로 접근하는 게 이 경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노팅엄은 감독이 새로 왔고 부상 인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맨유는 맥과이어 제외 부상 이슈가 좀 있는 건 아니고요. 3연승으로 쾌조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서 원정이지만 맨유 승을 전 눌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에서 꼬마가 약한데 베티스라는 강팀을 상대로 클린시트 동반 승리를 기록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전에서는 9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파브로 바리오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현재 뭐 오블라크의 단단한 선방률과 그리고 바에나가 점차 팀에 녹아들면서 새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 홈에서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세비야는 직전 경기 컵 대회 일정에서 하브리그 팀 상대로 원정에서 1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찍혀있지 않아요. 하지만 리그 일정에는 멀티 실점 허용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드필더 아구메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가 부상으로 또 출전이 불투명한데요. 악재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주중 컵 대회로 인한 피로도 또한 약간은 존재합니다. 고평가 세비야 마냥 하기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 더블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는 꼬마가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AT 마드리드가 리그 일정에서는 세비야 상대로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세비야의 부상 이슈, 최근 하락세, 그리고 주중 일정 피로도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한다면 세비야 승 누르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넉넉하게 승부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AT 마드리드 승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타이트한 원정 3인전을 치르면서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고요. 휴식일이 짧은 상황에서 부상자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만큼 홈에서의 경기지만 마냥 고평가하기는 어려움 존재합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3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썬더랜드전 충격배를 뒤로하고 리그컵에서 울버햄튼 상대 3대4로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다수의 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좀 치러내고 있는데 경기력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기대치가 존재하지만 리드를 유지하는 힘과 아니면 수비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원정이기 때문에 좀 더 고평가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 첼시가 더블을 기록하면 우세를 기록하고 있고 맞대결 또한 압도적으로 최근에는 첼시가 토트넘 상대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첼시가 스쿼드가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 토트넘의 스쿼드로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내기가 첼시보다 훨씬 더 벅찰 수밖에 없어요. 첼시는 더블 스쿼드가 나오기 때문이죠. 간결하게 첼시 승 마킹하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변수가 많은 경기지만 승부패기 때문에 간결하게 일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7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하브리그 팀 상대로 0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만 여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리그전에서는 시즌 초반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두 번의 경기는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오야르자발과 몇몇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경기에 대한 헌신이 좀 높은 편인데 여전히 신경 쓰이는 자잘한 부상 이슈들이 좀 존재하지만 공식전 4경기째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홈에서 버티는 힘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0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홈에서는 강점이 있는 빌바오지만 최근에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공수 밸런스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고요. 그 와중 또 헤타페한테 홈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 추가로 또 수비수 라포르트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기대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호각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시에다드가 홈에서는 빌바오 상대로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홈에서의 강세기 때문에 빌바오 승을 누르는 건 일단 뭐 안 눌러도 될 것 같습니다. 승무패 할 때는 단일 소시에다드 승을 가거나 아니면은 승무를 가나 이 차이인데 저는 빌바오가 홈에서 헤타페 상대로도 패배를 했는데 과연 지금 부상자가 추가로 또 나온 상황에서 원정에서 누구를 이길 것이냐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소시에다드 승만 눌러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라는 팀이 최근에 이기고 있는 경기들이 뭐 점유율을 가져간다든지 경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는 좀 하기 어려워서 승무 웬만하면 같이 눌러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갈 건데요. 자, 위쪽에 제가 뭐 좀 단일 마킹을 했지만 충분히 뭐 이렇게 더블 마킹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기들이 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생각과 맞춰서 판단하셔서 마킹 좀 잘 꾸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 갈게요. 리버풀 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홈에서 0대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크게 주면서 컵 대회를 조금은 힘을 빼고 임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큰 패배로 팀의 분위기는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7경기에서 6패를 기록할 정도로 분위기가 꺾여 있는데 공수에서 다수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상황,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고어헤드 상대 의문의 패배가 있었지만 홈에서 강팀을 잡아내면서 리그 일정에서의 모멘텀은 유지를 하고 있다. 리그전 4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나쁘지 않은데 아쉬운 점은 최근에 좋은 활약을 펼치던 미드필더 부엔디아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원정에서 조금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결장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인 리버풀의 우세입니다. 최근 10경기 7승 3무를 기록하면서 우세한 모습 있고, 자, 홈으로만 따진다면은 10년째 리버풀이 에스턴 빌라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에스턴 빌라 승 누르는 거는 좀 억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얼마 전에 뭐 안필드에서 처음으로 또 맨유한테 9년 만에 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마냥 배제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무패는 좀 명분을 삼아서 마킹을 빼야 되죠. 그랬을 때 빌라 승은 배제를 하고요. 그렇다면 리버풀 승이냐라고 하냥 마냥 가기에는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부상 이탈 자원들 최근 빌라의 경쟁력 리버풀의 최근의 경쟁력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본다면은 뭐 리버풀 승가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급 자원들이 대부분 부상 복귀를 한 상황이고 홈에서 엘 클라시코 5연패를 극복하고 승리를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한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하브리그 팀 상대로 컵대 원정에서 0대 5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지만 너무 하브리그 팀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뭐 발렌시아가 로테이션을 좀 주긴 했는데 조금의 구성원들의 피로도는 존재합니다. 자, 리그 일정에서는 최근에 5경기 동안 승리 없이 2무 3패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현재 공식전 9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 부상 이슈로 주전급 자원들이 이탈을 다수 한 상황이라서 오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발렌시아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고춧가루를 좀 뿌리긴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레알 승을 못 찍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승무패로도 마킹을 하는데 뭐 일반적인 그냥 스포츠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레알 마드리드 이거 막 배당 나오는 거는 잘 가져가시면 아마 수익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레반테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레반테는 직전 경기 하브리그 팀 상대로 원정에서 3대 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여긴 안 나와 있고요.
리그 일정에서도 최근에 두 경기 동안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리그 일정에서도 최근 두 경기 동안 승리 없이 1무 1패 기록하면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잘한 부상 인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전 미드필더 마르티네스, 안드레스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홈이라고 해도 팀 레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컵대회 하브리그 팀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도 오사수나 상대로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리그 첫 승까지 기록한 만큼 반등 포인트를 여기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주전 수비수 하베르 루에다 그리고 공격수 스웨드버그가 부상 이탈한 부분은 분명히 아쉽다고 볼 수 있으며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원래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원정일 때 고평가할 필요도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셀타비고가 레반테 상대로 조금 유의미하지도 않지만 최근에 이래저래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단순 체급을 비교한다면은 셀타비고가 레반테보다는 높죠. 그리고 셀타비고가 이번 시즌 첫 승 없이 삘삘대고 있었는데 드디어 직전 라운드에서 첫 승을 기록하면서 모멘텀도 좀 가져왔습니다. 자, 레반테가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레반테 승 누르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과감하게는 셀타비고 승, 넉넉하게는 승무 마킹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승무. 일단 눌러놓고 마킹이 너무 많으면 올라와서 무승부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6경기째 승리 없이 1무 5패 기록 중이고요. 최근 멀티 실점을 연달아 기록하면서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필크루그와 수비수 마브로파노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전혀 반등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화력이 살아나면서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챔스와 컵 대회를 병행하다 보니 로테이션을 돌려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선수단의 피로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세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타이트한 원정 일정인 만큼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작년 맞대결은 1승 1패로 호각세를 보였고요. 맞대결 상성은 뉴캐슬이 살짝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웨스트햄의 분위기를 봤을 땐 홈이지만 승리 기대치를 가져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뉴캐슬이 승을 가느냐, 승무를 가느냐, 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뉴캐슬이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있을 것이고 원정 일정이라는 점이 거슬리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웨스트햄이 여기저기 약팀들한테도 지고 다니는 거 보면 누구나 이길 수 있는 최약체가 웨스트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뉴캐슬 승을 가고요. 여기서는 무승부까지 가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마킹이기 때문에 나는 무승부인데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누를게요. 자, 다음 경기는 알라베스 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컵대회 원정에서 하브리그 팀 상대로 0대1로 대승을 걸었습니다. 자, 리그 일정에서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중 컵대회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선수단 피로도는 존재하고 홈 어드밴티지를 마냥 말하기에도 조금은 기복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부상자가 크게 없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자,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엘체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 상대 2연승 기록하면서 기세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에스파뇰이 원정에서는 좀 확실히 성적을 내고 그런 거를 좀 잘 못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주전 공격수 푸아도가 최근 부상으로 이탈하던 차에 주전 수비수 까를로스 로메로까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결장 이슈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작년에 에스파뇰이 알라베스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상성은 에스파뇰이 조금 우세한 부분이 보이고 있지만 홈에서는 또 반대로 알라베스가 에스파뇰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양 팀이 크게 경기력도 뚜렷하지 않고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피로도로 인해서 경기력이 조금은 경기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변수가 있고 에스파뇰은 주중 일정 없이 휴식을 하고 2연승을 기록 중인 만큼 그리고 최근에 베티스,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 제외하면 또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 정도에게 패배를 한다. 그거는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뇰도 지금 결정에 대한 이슈를 마냥 간과할 수 없고 오늘 원정이기 때문에 에스파뇰 승무 눌러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맨시티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스완지 상대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빌라전 패배를 하브리그 팀 상대 대승으로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홀란드가 부상으로 오늘 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홈에서 맨시티 고평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팀이고 강팀이긴 하지만 홀란드가 빠지게 됐을 때는 분명히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 패배 없이 4승 3무를 기록 중인데 그 와중에 조금 흔들리는 팀들, 강팀 상대 대응력 이런 것들은 아직 체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에반 이우송이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우려가 좀 있긴 했지만 그 외에 부상 이슈가 없고 원정이지만 버티는 힘은 또 얘기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인 상승을 맨시티가 보유 중이고 특히나 홈에서는 일단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경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간다면 홀란드의 부재라든지 최근에 맨시티의 기복이라든지 아니면 본머스가 경기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버티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라든지 할 얘기는 너무 많고 변수가 좀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우리가 승부패로 마킹하기 위해서는 명분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맨시티가 본머스 상대 이렇게 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맨시티 승만 눌러주고 넘어가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자, 이번 회차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베티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컵대회 하브리그 팀 상대로 원정에서 1대7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무패 행진이 A팀 마드리드 상대로 끊기긴 했지만 큰 부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홈 어드밴티지까지 베티스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는 분명히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컵대회에서 하브리그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상자 없이 승점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다만 마요르카의 밸류 자체가 높지 않고 원정이라는 점이 고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양팀 작년 맞대결 시에 1승 1패로 호각세입니다. 오랜 상성은 베티스의 극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체급 차이 존재하고 최근 마요르카가 조금 올라오긴 했어도 홈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타이트합니다. 자, 이번 시즌 홈에서 AT 마드리드나 빌바오 패배 제외한다면 중하위권 팀들은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와 요 알라베스 소시에다드 오사수나를 맞춰보면 무난하게 여기서는 과감한 마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티스 승 마킹을 해주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마킹 숫자는 8,000원입니다. 자, 이번에 2회차 2월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는 최소로 마킹 라인을 잡아놓고 좀 추가로 이제 마킹을 해가면서 퍼즐을 조금 더 완성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요 승무패를 필두로 경기가 많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라이브 꼭 오시고 영상들 또 올려드릴 게 있으면은 카페나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